안녕하세요. 먼저 부딪혀보고 가장 확실한 길만 알려드리는 황도금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상대 부모와의 소통입니다. 학폭 피해 부모님들 혹은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부모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상식 밖의 어른들이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없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대체 왜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들 때문에 피를 말리며 열받지 말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겪고 들었던 진짜 기가 막힌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아버지는 멀쩡한 남의 집 아들을 학폭으로 신고하겠다며 변호사 선임을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을 닫아서랍니다. 자기 아들이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앞에 들어가던 아이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문을 닫은 게 학폭 신고감이냐 여쭈었더니 자신의 아들이 에어컨 바람을 못 쐬게 하려고 문을 닫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럼 평소에도 다른 피해가 있었던 거냐, 그래서 그 피해와 연결이 된 거냐 말씀드렸더니 그냥 평소에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어깨빵을 하거나 머리통을 치는 등 그런 괴롭힘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결정적인 건 자신의 아들이 뒷문으로 들어오는데 문을 닫았다는 거죠. 어떤 엄마는 다이소에서 파는 500원짜리 꼬리빗을 따라 샀다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엄마랑 함께 나와서는 가해 학생이 자는 모습까지 따라잔다며 피해를 호소했대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자는데요? 물으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괭고 자는데 그 모습을 따라잔다고 했대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따라 쓴다고 신고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아이 엄마가 너무 억울해서 반단체 사진을 증거로 냈는데 그 사진 속에는 흰 마스크 쓴 아이들, 검은 마스크 쓴 아이들 여럿이 있었는데 검은 마스크 쓴 아이들은 총 8명이었대요. 그리고 할리갈리를 했다가 세게 때렸다고 신고를 하신 분도 계세요. 공을 멀리 찼다고 신고하신 분도 계세요.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시간에. 제가 그래서 왜 멀리 찬 게 신고감이 되냐라고 여쭈었더니 그 공을 멀리 차서 자신의 아들이 주우러 갔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멀리 찼대요. 어떤 어머니는 실제로 통화한 거예요. 진짜로 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쳐서 신고를 했대요. 폭행이라고. 근데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나왔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를 쳤기 때문에 이건 학폭입니다 라고 신고를 했어. 근데 학폭심의위원회가 그 아이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건 게임이었대요. 게임에서 친 거였대요. 진짜로 실화예요. 제가 이분과 통화를 했어요. 정말로 들었어요. 여러분, 학폭 신고는 아이의 신고서와 학부모의 신고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의 호소를 듣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어른의 시선으로 정리를 해 제출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걸 엄마가 풀어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신고서, 엄마 신고서 같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꼬리빗, 자는 모습, 검은 마스크, 할리갈리, 축구공, 이걸 진짜 심각한 피해라고 적어내는 어른들,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건 피해라고 주장하는 어른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른들 어쩌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는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닐까 하고요.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직접 겪은 제 가해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중학생 무리 8명에게 둘러싸여 20만 원을 빼앗길 뻔한 특수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건에 얽힌 어른만 무려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없게도 그 무리의 주동자 엄마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주동자의 자매 2명을 형사고소하고 학폭신고를 했을 때 통화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제 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앞서 영상도 찍었잖아요. 상대방 아이에게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분이 제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하셨냐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저와의 통화에서 한다는 말이 나 이사 가야 해서 요즘 되게 바쁘다.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였어요. 본인이 이사를 가는데 바쁘시대요. 내가 특수협박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두 명의 자매를 형사고소했는데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바쁘대요. 자기 자식들이 경찰서에 가게 생겼는데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두 자녀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그 무겁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모든 판사님들이 피고 측 부모에게 발언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발언권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그 주동자 엄마에게 발언권을 주셨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아니 저라면 일단은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재판장이잖아요. 내가 억울할 지언정 내가 가해자로 그 재판에 쓴 거잖아요.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평생 사죄하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주동자 외에는 생명부지인 다른 아이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재판까지 오게 만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판사님께 한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님, 소환장이 다른 친구들 것까지 다 우리 집으로 왔어요. 다 뜯어봤더니 얘네들께 다 우리 집으로 왔어요. 왜 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재판장에서 주동자 엄마가 한 발언의 전부였습니다. 직업도 특별한 자격증 없이 부동산에서 단순 심부름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과 재판장에서의 그 기가 막힌 발언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딱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내 아이의 학폭 사건에서 상대 가해자 부모 혹은 피해자 부모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억지만 부린다면,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재판까지 끌고 가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면 너무 열받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인지 능력이 낮고 상황 판단이 어려운 이른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어른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100명 중 14명이라고 하죠. 내 상대방이 바로 그 14%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을 보며 화를 내면 내 속만 썩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악의에 가득 차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할 지능이나 상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겪은 그 주동자 엄마의 재판장 발언은 그 비상식의 벽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 아이를 괴롭힌 아이의 부모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지 상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단지 속도가 조금 느릴 뿐 이들 역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연한 구성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학폭 사건을 바라보며 저 부모는 왜 저렇게 악한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력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해할 만큼 성숙한가를 말이죠. 그 성숙한 포용의 첫걸음은 비난의 시선을 거두고 그들이 가진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며 느린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실화 기반의 화두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허무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공존의 품격을 결정한 무거운 논의입니다. 더 깊고 체계적인 대안, 그리고 느린 학습자 부모와 학폭 사각지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마주하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상대의 비상식에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저 내 아이를 보호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데에만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쓰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황도금이었습니다.